모든 이런 산불이나 이런 어떤 안전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불안전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뭐 라이트 한 번 켰는데 이 조그마한 불이 정말 국가의 재난이 될까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인데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런 계기를 인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인데요. 산불도 산불이지만 뭐 싱크홀 사고도 있었고요. 곳곳에서 뭐 사고와 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전이 중요한 이 시기에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산불 보셨을 때 회장님께서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어떤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산불이 뭐 거의 매년에 한 번씩 발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 산불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데 그 특징이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지금 특징이었습니까? 사망이 18명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 왜 발생했냐라고 이유를 살펴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요. 예, 날씨가 이제 급변했고요. 네.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그만큼 이제 대피하는 과정이나 어떤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들어 닥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속도가 이제 빨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졌냐라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건조되고 인해서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는 이유도 있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낙엽이 쌓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낙엽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작년에 불이 났을 때 어떤 피해 상황과 똑같은 그 지역에서 올해 불이 났을 때 피해 상황은 올해가 더 훨씬 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낙엽 때문이라는 얘기죠. 쌓여있는 낙엽. 네. 네. 낙엽이 보통 1, 2cm가 더 많이 쌓인다고 하거든요. 1년에. 네. 그러면 전 산에 있는 모든 땅 위에가 1, 2cm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랬다 하고요. 지금 이제 확산 속도를 보면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불이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지.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바람이 없을 경우에 확산 속도를 확인해 보니까는 1분당 57cm, 0.5m 정도 확산이 되거든요. 바람이 없을 경우에. 네. 그런데 바람이 있을 경우를 가정을 했는데 얼마 바람이냐면 6m/s예요. 1분당, 1초당 6m 바람이 불었을 때.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저거 풍속이 막 20. 거의 돌풍. 그렇죠. 네. 20m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초당 6m 속도로 가정했을 때 바람이 없을 때 비교하니까 26배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한 0.5m 했잖아요. 네. 26배니까 1분당 13m가 더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보다는 올해가 더 심했을 것이고 또 지금 어제보다는 지금 오늘은 지금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산이 심해서 어떤 사망자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다행히 바람은 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녁부터 좀 비가 조금 내릴 예정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정말 비가 내린다면 진짜 말 그대로 단비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회장님 며칠 전에 정부가 심각 단계로 발표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국가 화재로 인해서 국가 위기 경보를 전 국토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산림청에서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심각 단계, 그래서 뭐 관심, 뭐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 있잖아요. 이 4단계 중에 심각 단계를 전국적으로는 발생을 했는데 소방청은 이 단계를 지역별로 발령을 해요. 근데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경계와 심각 단계 이 2개에서 심각은 몇 개 있고 심각이 되지 않는 거 있었는데 어제 이후로 지금 소방청에서도 전국에 대해서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심각 단계는 어떤 단계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이 나기 전과 불이 난 이후를 이제 가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불이 나기 이전에는 불이 나기 전이란 얘기죠. 불이 날 수 있으니 이제 경보를 주는 거예요. 이 경보가 최고 단계라는 얘기죠. 그만큼 위험하다. 그럼 이제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을 때는 정부에서나 이제 소방청에서는 산림청에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예. 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끄건 얘기죠. 우리가 대응 3단계 그러잖아요. 불이 났을 때 3단계 전 국가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소방 인력을 활용해서 불을 끄는 최고 단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불이 나기 전 단계, 불이 났을 때 대응 단계.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해줘.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이 지역은 불이 나서 다 탄 지역이에요.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대피가 한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고 혜택을 줄 거냐. 이 단계가 이제 재난 선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입니다. 여기 네. 또 뭐 재난 지역이 있고 특별 재난 지역이 있는데 특별 재난 지역은 대통령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 나기 이전에 경보에서도 심각 단계, 사고 났을 때도 대응하는데도 최고 단계, 불이 지나간 다음에도 지금 특별 재난 지역, 모든 지금 사태가 최고 단계, 가장 큰 위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부에서 발표한 아까도 뉴스특보에서 보니까 10년 동안 이런 화재들이 71%가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런 산불이나 이런 어떤 안전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불안전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전한 행동은 사람에 의해서거든요. 지금 71% 중에서도 실화가 있거든요. 네. 실화가 약 30%가 좀 넘어가요. 네. 그중에서도 쓰레기 소각이 뭐 11%, 또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거에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71%라는 예.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다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하면 71%는 산불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안전 무지도 포함이 되고 안전 불감증도 안전 부주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 한 번 켰는데 이 조그마한 불이 예. 정말 국가의 재난이 될까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인데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계속 네. 해년마다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런 계기를 인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 국민의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 보면은 영상으로 봤을 때 빨리 저 불 좀 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소방 헬기가 이렇게 네. 좀 불을 꺼주는 모습인데 좀 그런 준비되어 있는 어떤 자원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가장 그 소방 헬기가 진압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이제 소방청이 통계를 냈거든요. 보니까는 소방 헬기에서 진압하는 게 70%가 넘어요. 이 확률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3분의 2 이상을 지금 소방 헬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소방 헬기가 네.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200대가 좀 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산림청이 50대가 있고 뭐 소방청이 뭐 30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소방 헬기 제작차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근데 이 소방 헬기 이런 산불 장비들 진화 헬기. 네. 진화 헬기. 네. 근데 이 진압 헬기들은 위험한 어떤 장비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부품을 교체를 하거든요. 사고 나기 전에 예방 보존 차원으로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품이 와야 교체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이 진압 헬기 부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207대가 있는데 소방 활동에 활용하지 못한 이 헬기의 퍼센테이지가 상당량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데 미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유사한 진압 헬기를. 그런데 또 작년에 미국이 LA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산불 이걸로 인해서 자체 보급하기 때문에 또 순조롭지 못한 이런 또 상황에 처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악순환을 지금 거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 119가 정말 그런 것들 대비하기 위한 존재 이유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산불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또 싱크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건 주된 원인은 뭐 보니까 뭐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도 네. 있고 뭐 어떤 상수도관, 파열된 누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싱크홀 자체는 어떤 갑자기 어떤 땅 안에
흙이 어딘가 무너져서 어딘가 없어져서 이제 공동 현상이 공간이 형성돼서 위에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가는 현상을 이제 싱크홀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싱크홀인데 우리나라 토질은 싱크홀에는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싱크홀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수적인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또 토질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하에 뭐 공사가 있었잖아요. 네. 터널 공사, 고성 터널 공사가 있었죠. 지하철 공사, 네. 그리고 수도관 파열. 수도관 파열.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수도관 파열이 영상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수도관이 파열됐는지 아니면 그 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에 의해서 흙이 없어져서 지금 싱크홀이 발생했는지 이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 공사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있었다. 예.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더 하면요. 네. 지금 그 상하수도 배관 있잖아요. 네. 이게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싱크홀이 파손돼서 노후화돼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지금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정부나 어떤 시에서는 좀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날 또 땅 꺼짐 현상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네.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오전에 구청이 복구 작업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이런 뭘까요? 것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전관리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도 복구 작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야? 이 복구 작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1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점을 시민들이 제시를 하면 그에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대응을 하지 않았냐? 복구 작업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민원이 있으면은 복구 작업을 대응을 해요. 그래서 복구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사고 났다는 얘기는 이 복구 작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작년에 지금 서울 서대문구에서 홍제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뭐 장비도 도입을 했었고 인력도 확보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서울시가 안전 관리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높아 있어요. 예. 그런 안전 관리는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되냐면 안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 문제를 복구할 수 있는 그 복구 작업이 돼야만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 그런 단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싱크홀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야,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있다고 그럼 예측을 우리 해봤을 때.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자동차를 운전하고 누구나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당연하죠. 네, 안타까운데요. 게다가 이곳은 또 지난해 또 1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네. 합니다.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때문에 네.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돼서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돼서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야 이런 사고가 나는 거면 아까 복구 작업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 앞서서 그 네. 점검 자체도 허술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서울시에서 복구 작업을 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요. 거는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정부죠. 네. 지금 특별 점검한 거든 특별 점검. 왜냐하면 밑에 이제 9호선 터널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매뉴얼을 위해서 네. 했어요. 그래서 또 사고 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앞점 바로 앞 상황과 좀 일맥상통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국토부나 어떤 지자체 서울시에서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검 과정을 매뉴얼대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고가 나냐는 얘기죠. 지금 과거에 그러면 했던 것들이 전부 쓸모없는 일이 돼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불안해서 이 차를 몰고 길을 건널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산불도 산불이고 지금 이런 네. 여러 가지 점검 체계가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고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럼 회장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그냥 집에 계셔야 돼.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산불이 세 군데가 발생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중복 화재잖아요. 네. 똑같은 게. 근데 산불이 발생을 했고 또 어딘가에서는 지금 싱크홀이 대형 싱크홀이 났다. 났죠. 네. 아니면 붕괴가 났다. 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진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복합입니다. 복합 재난이거든요. 예.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뭐 불이 세 군데 나도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네. 소방대원들 산림청이나. 그런데 한 군데서 어떤 붕괴가 났다. 그러면 이 소방대원들이나 이 인명구조단은 어디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복합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인데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테러에 의한 복합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지금 이런 단계에서도 우리가 지금 곧 있으면은 뭐 야구 시즌도 많이 있어서 지하철도 복잡하잖아요. 야구장도. 정말 위험한 지점들이에요. 거기에서 고의적으로 테러에 의해서 압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산에 불을 내게 되면 자연 실하지만 고의 방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네. 테러 목적에. 네. 이런 날씨를 예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되면은 정말 국가가 정말로 재난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책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이었습니다.